안녕하세요, 그런입니다. 깃털 스티치 시리즈 네 번째.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깃털을 수놓아 보고 캔버스 프레임을 사용하여 자수 소품을 완성해 봅니다. 그럼 우리 푸른 깃털의 포인트가 되어줄 스미르나 스티치를 저와 함께 차근차근 수놓아 보아요. 스미르나 스티치는 술 장식처럼 자수실을 입체감 있게 고정시켜서 질감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꽃이나 잔디, 동물의 털과 같은 동식물 외에도 카펫처럼 사물을 표현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깃털의 아랫부분의 보드라운 털을 스미르나 스티치로 표현해 볼 거예요. 스미르나 스티치의 독특한 특징은 스티치의 시작과 끝에 매듭 없이 스티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수실에 매듭을 짓지 않고 시작점에서 바늘을 원단 뒤로 보냅니다. 대략 2-3cm 정도 자수실을 남기고 왼손으로 자수실을 살짝 고정시킵니다. 시작점에 가까운 왼쪽에서 바늘을 원단 앞으로 가져와 자수실을 천천히 당겨주세요. 자수실이 고정되는 느낌이 들면 시작점에 가까운 오른쪽에서 바늘을 원단 뒤로 보내면서 자수실을 약간 느슨하게 당겨줍니다. 다시 바늘을 시작점에서 원단 앞으로 가져오고 이때 고리처럼 보이는 느슨한 자수실을 위로 향하도록 자리를 잡으면 스티치하기가 수월합니다. 자수실을 당겨서 고리를 고정시켜주면 스미르나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스티치를 이어갈 때에는 스트레이트 스티치 길이의 절반 정도 길이에서 바늘을 원단 뒤로 보냅니다. 이때 2-3cm 정도 자수실을 남기게 되면 고리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 고리를 왼손으로 살짝 고정시킨 후에 시작점 왼쪽에서 바늘을 원단 앞으로 가져오면서 자수실을 천천히 당깁니다. 자수실이 고정되는 느낌이 들면 시작점 오른쪽에서 바늘을 원단 뒤로 보내면서 자수실을 약간 느슨하게 당겨줍니다. 다시 시작점에서 바늘을 원단 앞으로 가져오고 이때 고리처럼 보이는 느슨한 자수실이 윗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자수실을 당겨서 고리를 고정시켜주면 두 번째 스미르나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라인의 길이만큼 반복적으로 수놓으면 됩니다. 스티치의 길이는 개인차가 있어서 한 줄에 들어갈 수 있는 스티치의 개수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스티치의 개수를 안내해 드릴게요. 안내해 드린 스티치의 개수보다 약간 더 적어도 문제되지 않으니 편하게 수놓아 보세요. 반대쪽도 스미르나 스티치로 수놓아 줍니다. 스티치 후에는 손가락으로 모양을 잡아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 스티치를 이어서 수놓으면서 만들어진 고리들을 하나하나 잘라주어서 빗으로 빗은 후 가위로 모양을 정리해서 모양을 잡아줄 수도 있어요. 더 예뻐 보이는 방법으로 스티치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쁘게 스티치한 원단으로 자수 소품을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수틀에 조여 있느라 구겨진 원단을 다리미로 다려주세요. 다리미에 린넨 원단 표시가 있다면 린넨 원단으로,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먼저 테스트한 뒤 다리미질 하시면 됩니다. 단, 스미르나 스티치는 납작해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스미르나 스티치 부분은 가급적 피해서 다려주세요. 캔버스를 준비하고 양면 접착 테이프가 있으시다면 모서리 부분에 테이핑을 하면 원단의 모양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면 테이프가 없으시다면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수놓은 부분이 캔버스의 정면에 오도록 자리를 잘 잡아서 원단을 캔버스에 감싸줍니다.
4개의 모서리 부분을 잘 접어서 풀어지지 않도록 꿰매어 주세요. 양면 테이프로 테이핑을 하지 않고 원단을 고정시키려면 서로 반대쪽의 원단들을 크로스로 여러 번 바느질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뒷면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접착 펠트를 준비하셔서 미리 캔버스의 크기로 잘라준 후에 캔버스 액자의 뒷부분에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접착 펠트지가 없는 경우에는 두꺼운 종이나 두께감이 있는 원단을 잘라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액자를 정면으로 돌려 마지막으로 스미르나 스티치의 모양을 잡아주면 파랑새의 푸른 깃털 스티치 자수 액자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완성된 작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파랑새의 깃털을 수놓는 동안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